특별한 손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감독님과 김슬기 배우님을 모셨는데요. 들어와 주시죠. 부부 텔레파시라고 하죠. 막 구석으로 너무 이렇게 막 몰아가는 그 느낌이 굉장히 숨막히고, 이들이 밖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고정된 곳에서 생활하는 게 그 생활이 굉장히 지옥일 수 있었겠다. 굉장히 불안한. 네.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안에서. 그거는 또 그들을 뭔가 존중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저는 들었어요. 아, 정말 신경을 안 썼나요? 아, 신경 썼죠. 아, 썼어요?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아, 요런 상황이 이런 벌어졌을 상황에서는 때? 우리가 이렇게 도망을 가서 음. 어디서 만나자. 약간 그 정도로 그 정도는 생각했어요. 합의를 보지 하고 않았을까. 있었다. 그리고 어쨌든 성인이고 모든 걸 또 판단할 수 그쵸. 있고. 근데 제 배가 그 정도의 개월수가 된 거는 저희가 이제 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 회의를 할 때는 한 1개월쯤.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배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못 뛰더라고 제가. 그래서 일단 아이들을 먼저 케어를 해야 되는 게, 근데 부모라면 누구라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어요. 어쨌든 예를 들어 물에 빠졌는데 자식이 빠지고 남편이 빠졌어요. 누굴 구워? 침묵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상황에서는 아마도 저 같아도 아이들을 먼저 케어하지 않았을까? 그랬구나. 는 항상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 제가 생각했던 기우보다 책임감이 굉장히 있고, 아 그래요? 또 제가 바라본 기우는 제 느낌에는 이렇게 아이들을 챙기려고 데리고 갔다기보다는 아이들이 어쨌든 저희는 결정적으로 목표는 도망가야 하는데 방해되기 때문에 느리니까 아이들을 챙길 것이다. 아 이기적으로? 아, 왜냐면 도망가는 게 급선무니까 지숙이는 알아서 아이들보다는 빠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네. 바라볼 수 있겠네. 저는 그 생각을 했죠. 왜냐면 기우가 그 정도로 생각이 깊지 않을 텐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한 얘기에는 이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굉장히 책임감이 있고, 그렇죠. 아빠로서의 미안함도 있고. 그랬구나. 변명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제가 봤을 때도 사실 그 슬기 배우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이 봤거든요. 아 정말요? 그렇게 연기를 표현해 주셨네요. 아니에요. 그 약간 사랑이 전부인 캐릭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고. 가족에 대한 사랑과 아내가 인생의 전부라 생각했는데 아, 가슴이 쓰러졌는데 보지도 않고 가버리네. 아 그것보다 제 기우는 아이의 시선에서 모든 걸 바라보는 친구. 네. 아, 그만큼 마음이 깊고 마음이 투명하고. 책임감. 감독님이 상정하셨기 그런 기분은 어떤 캐릭터였어요? 피디님이 너무 잘 보셨는데, 근데 그 기운 그 순간 도망쳤을 때 이제 그냥 빨리 도망가자 그 생각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이 순간을 모면하자.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도망가는 게 네. 저희가 약간 트라우마처럼 저희 네. 가족에. 근데 이제 본인이 나중에 이제 경찰서에 나오면 나오겠지만 수배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이제 그러니까 이게 다 보셨던 관객분들이다 생각하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수배 중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굉장히 경찰에 잡히면 두려운 거죠. 엄청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나 뒤에 이제 망상 꿈신에서 나오지만 지금 빚쟁이들한테도 엄청 몰려 있고 이 세상하고 컨택을 할 수가 없는 그 순간에 이제 경찰한테 잡히면 엄청 그 두려움이 엄청 컸겠죠. 그 두려움이 제일 예. 커서 1순위로 일단 도망가자. 네. 이랬- 그나마 다행인 건 네. 근데 애들을 들쳐오고 그나마 다행인. 그 정도면 그냥 혼자 달려갈 텐데 혼자 달려갈 텐데 혼자 달려갈 텐데 그나마 아이들을 들쳐오고 갔다는 거, 그나마 저 사람이 얼마나 이 가족을 얼마나 저렇게 생각하는가. 만일 그런 뭐 관점을 바라왔으면 이미 가족들을 버리고 혼자 살았겠죠. 기우가 그 정도의 책임감도 없으면. 예. 근데 저는 정말 가족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캐릭터를 잡았기 때문에 아내까지 들쳐업고 싶었지만 손이 부족했기 때문에 계속 변명만 하네요. 오늘 변명의 자리. 잘 그렇진 않네요.
길고양이랑 왜 우리가 비슷한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물어보셨잖아요. 그저께. 그런 정보가 아예 없어요. 네. 저는 그거는 이제 그 관객 이제 피디님께서 이제 그 관객분들이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지점인 것 같고 이제.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네. 그 라미란 선배님이 길고양이한테 밥 주는 것도 그렇게 보니까 막 약간 숨어있는 또 의미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네요. 그쵸 그러네요. 역시 관객의 해석은 네. 그냥 둘의 차이는 그거겠죠. 이제 슬기 씨가 맡은 지숙은 본인이 이제 변화하는 삶을 선택한 거고, 기우는 이제 변하지 않는 삶을, 그러니까 지금 변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둘의 차이가 있죠. 저는 그걸로 이제 차이를 줬던 것 같아요. 어제 읽은 책에서 늑대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좀 생각이 나네요. 어떤 여자가 늑대 인간을 사랑해서 그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왜 늑대랑 결혼을 하냐 이렇게 말했고, 그 사람과 아이를 낳았는데 이 늑대 아버지가 죽게 되면서 아이들이 이제 사회에 이제 학교를 다닐 거냐 안 다닐 거냐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놓였을 때 첫째 아이는 적응을 하고 둘째 아이는 적응을 못하고 다시 산으로 들어가서 산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약간 저희 가족이 생각이 나네요. 기우는 굉장히 비극적인 인물이죠. 그러니까 영선을 못 만난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세상의 따뜻함을 지숙은 만났는데, 기우는 영선을 만나긴 했지만 이렇게 사건으로 만난 거지, 사람 대 사람으로서 영선 같은 사람을 만나지 못한 거죠. 그 이후에 그런 네, 기회를 이제 놓친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의 비극일 수 있는 거죠. 이제 하지만 그 비극도 인간의 우리의 보통 편견에서 보니까 비극인 거고, 또 사실 기우는 기우처럼 사는 게 자유롭게 사는 게 사실은 더 행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저희가 길고양이를 생각할 때 이 길고양이가 밖에서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노는 게 행복할까, 아니면 집 안에서 사람 손길을 타는 게 행복할까라는 거를 쉽게 정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의 도움은 필요한 존재들, 최소한의 도움은 필요한 존재들인데 과연 어디서 사는 것이 이들이 행복한 길일까?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각자가 믿는 대로 생각하면 이제 우리 가족은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불쌍해지는 거고, 또 어떻게 다른 관점으로 생각하면 저들이 생각할 때 가장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망이야 막 더 깊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길고양이 맞습니다. 길고양이 맞아요. 다시 생각해보세요. 길고양이 맞는 것 같아요. 기우는 왜 영상을 거부하게 됐을까요? 기우는 언제쯤 앵글을 알 수 있는지. 기우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뭔가 기회라는 것들이 오잖아요. 그런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런 삶을 택할 수밖에 없고, 뭔가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기획에도 분명 그 라미란 선배 같은 분들이 나타났을 텐데 그 당시에 기우로서는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상처가 너무 크다 보면은 이제 항상 벽을 만들잖아요. 뭔가 저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기우가 이런 삶의 선택을 이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완전 여담인데, 그냥 혼자서 그냥 기우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 그냥 이건 그냥 완전히 이제 영화랑 이제 별개로 그냥 혼자서 그냥 생각한 건데, 기우가 이제 뭐 자연인처럼 혼자서 막 어디 이렇게 산속 같은 데 살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막연히는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친구가 이제
다큐에 나오고. 학교에 나오고 근데 이제 가족에 대한 집착이잖아요. 가족 공동체에 대한 저 집착을 조금 저 친구가 좀 약간 그거를 좀 내려놓고 그냥 자기가 조금 그냥 산에 들어가서나 아니면 섬에 가서나 이렇게 혼자 살면 저 사람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냥 혼자서는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오히려 기우를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들만 생각한 거 아닐까요? 기우가 좀 산에 들어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면 기우는 외로움 되게 많아 보이는데 그럼 기우는 그래서 다른 사람 없이 못 살 것 같은데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약간 불안전한 그 불안함이 너무 커서 외로움도 되게 많아 보이고 그래서 그 귀뚜라미 그 씬도 이제 그쵸. 짝을 찾아오는 그 기우를 대변하려고 저희 감독님께서 그렇게 찍으셨거든요. 네 알고 계세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우는 그렇게 떠나간 게 기우를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가장 베스트의 길이 아니었을까. 떠나갔다라고 저희가 아직 정의할 수 없겠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 떠나갔다고. 마음속에 있습니다. 아 근데 진짜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선택인데 관객분들 다 기우도 마지막에 엔딩을 보고 기우도 어디인가 병원인가 아니면 어디 무슨 하늘나라. 교도소인가 하늘나라인가? 저 편지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렇게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꽤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저 정도 불이 나면 어떻게 살아남느냐라는 얘기도 당연히 맞죠. 그 얘기도 맞고 근데 맞지만 세상엔 기적이란 게 항상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상이 그다음에 특히나 영화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진짜 선택하는 거죠. 그 엔딩을 진짜 기우가 살았다고 언젠가 만날 아빠를 기약하면서 은희의 편지를 그렇게 받아 저는 그쵸, 그건 그렇게, 각자의 선택인 것 판단이고 같아요. 선택인 거라.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오늘 이 컨텐츠를 찍으면서 사실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우리 영화는 이런 영화예요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고 사실 이런 다양한 해석과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걸 준비한 거기 때문에 저는 감독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저는 기우가 행복하게 살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늘나라에서. 네. 기어코 죽여야 했습니까? 그 질문도 있긴 있었는데 네. 벌써 대답이 돼버렸네요. 기우는 정말 죽은 건가요? 아. 아닙니다. 막 이렇게 아닙니다. 저희끼리 투표해볼까요? 아, 예. 죽었다 아니다. 저는 아닙니다. 아 살아있다. 네, 저는 아닙니다. 전 죽었다. 전 죽었다. 소수 의견입니다. 네. 지숙은 살아있다 죽었다. 지숙은 내 마음 안에 살아있다. 그건 죽은 그거 사는 건가? 그러니까 저는 지숙은 살았다고 생각이 살았다. 들었어요. 저도 살았다. 왜냐면 그 영화에서 잘 안 보였지만 기우가 이렇게 가슴에다 이렇게 안고 딱 이제 그 가구들이 막 떨어지잖아요. 불났을 때. 그래서 지숙이는 살 수 있었다. 이 안에 이제 나의 희생으로. 에어탱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에어탱크 때문에 살 수 있었다. 네. 감독님은? 저는 그냥 저도 한 명의 관객으로서 얘기하는 거지 이제 이게 네. 정답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거 네, 그거 당연하죠. 그냥 좀 이해해 주세요. 저는 살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마음 안에. 난 다 살았어.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댓글을 봤어요. 저희 영화 댓글 중에 이 영화에는 왜 아무도 안 죽는데 왜 이렇게 무섭지? 왜 이렇게 아무도 안 죽는데 왜 이렇게 이렇게 긴장되지? 뭐 이런 댓글을 봤었는데 그 댓글이 참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그 이유가 백현진 선배님이 등장하셔서가 아닐까. 그런가요? 그 해피엔딩으로 끝낼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다 산 게 된 거죠. 이제 뭐 다 살았다. 근데 이제 이 영화가 질문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좀 오늘 막 계속 앞전에 다 말씀드린 것처럼 끝나고 좀 생각해보고 그러면 좀 더 괜찮은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저희 의견 굉장히 많이 갈리잖아요. 저는 기우는 죽었지만 지숙은 살았고 아이들과 이제 이 사회 적응을 행복하게 잘 사는 엔딩을 생각했고, 하지만 그 불타는 그 장면을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바라보면서 이 고통과 아픔은 영원히 아이들 가슴속에 기억될 거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잘 살자,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봤냐면, 그러니까 그렇게 막 눈 오면서 행복한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고 싶었던 사람들이었지만 난 다시 현실은 이렇다. 사실 현실은 이렇다. 로 저는 봤어요. 보니까 오빠가 비극을 좋아하고 네, 네, 약간 그런 거 같아요. 네, 제가 좀 희망적인 걸 좋아하죠. 뭐 개인의 뭐 개취니까. 그런가 봐요. 우리 누구나 행복한 삶을 바라보지만 현실은 굉장히 각박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누구나 다.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사실 엔딩을 봤고, 전 그래서 우리 영화가 정말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영화 보면서 우셨나요? 제가 6번 봤거든요. 6번 봤는데 2번은 안 울고 4번은 다 울었어요. 근데 운 게 포인트가 다 달랐어요. 진짜? 네. 처음엔 어디였고 그 다음에 어디였어요? 처음에는 헤어지는 장면. 우리가 헤어지는 장. 헤어지는 장면. 두 번째는 은희가 저한테 편지 쓰잖아요. 아빠 뭐 잘 지내. 거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선. 그리고 4번 마지막이 뭐였더라? 그러니까 아이들 때문에 울었어요. 마지막 아이들 때문에. 그러니까, 점점 보면 볼수록 이제 그러니까 볼 때마다 제가 이렇게 약간 이입해서 보는 캐릭터들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팔로우하는 캐릭터들이. 그래서 참 우리 영화는 볼 때마다 좀 다른 생각을 하게끔 해주는 영화구나. 이제 더 이상 못 보겠다. 너무 힘들다. 네. 감독님 극장에서 몇 번 보셨어요? 저요? 30만. 아니 10회 내는 것 같아요. 어. 10회 내는 것 같고. 네. 근데 감독님은 워낙 뭐 편집하시면서도 뭐 그쵸. 끊임없이 보셨을 테니까. 아니 저부터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정일우 배우님 하는 게 제일 멋있지 않을까요? 아니 뭐. 네, 클로즈 할 거라서. 아 그렇구나. 글쎄 저는 가족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가 과연 인생을 살면서 그 행복의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될까, 어떤 가족이 행복한 가족일까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영화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작품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 정일우의 인생작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일우의 터닝포인트가 된 작품인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영화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연기를 받고 연기도 너무 잘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사실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 사실 특별히 내가 이 영화에서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했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대중분들이나 업계 관계자분들이 보시기에는 뭔가 그런 정일에 고착되어 있는 이미지를 탈피하는 작품이었고, 그런 캐릭터였기 때문에 정말 신선하고 새로운 모습을 봤다라는 데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느끼지만 배우로서 뭔가 안주하지 않고 계속 뭔가 변화해 나가고 발전되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해준 작품이라 굉장히 고마운 작품이고, 누수이 많이 얘기했지만 저에게는 선물 같은 작품입니다. 정일우 배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봐야 하는 영화겠네요. 뭐 그것도 시간 되시는 분들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데 저는 감히 추천하고 싶은 영화입니다. 갑자기 홍보로 끝내.
저는 이 영화 고속도로 가족 찍으면서 가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됐고, 가족의 역할, 가족의 어떤 사랑, 그리고 가족의 범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사한 작품이어서 영화가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작품이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제 감독으로서는 이제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를 이 고속도로 가족의 를 통해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이제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건 이제 이 고속도로 가족에 이제 만들어지기까지 되게 큰 예산의 영화는 아니지만, 되게 작은 예산의 영화지만 같이 함께 해준 이제 라미란 배우님, 백현진 배우님, 우리 정유리 배우님, 김슬기 배우님, 우리 서희수, 박다운 배우님을 비롯한 다 배우님들하고 저희 스태프분들한테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올 한 해 이제 잘 마무리하고 내년 2023년 1월부터 일본 또 팬미팅 투어를 갑니다. 그래서 1월은 또 바쁘게 지낼 것 같고요. 저도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는 날이 또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계속 시나리오 쓰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기회를 주신다면 다음 작품으로 또 만나 뵐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계속 시나리오 검토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기회를 주신다면 계속 또 좋은 작품으로 만나뵐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감사합니다. 저희 두 분 모두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저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우 재밌네. 재밌게 했다. 이제 이런 거 좀 미리 그러니까 찍을 걸. 오히려 약간 뻔하지 않고 재밌었다.